오늘은 에스프레소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분쇄도에 따른 커피 추출의 현상과 맛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실제 실습을 하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g 정도 받았고요. 탬핑도 아주 약하게 약탬핑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착하고 저울을 밑에 세팅하겠습니다. 추출해 볼게요. 네. 30초까지 추출했고요. 30초에 지금 현재 크레마를 포함해서 60ml가량 나왔고요. 60ml. 그리고 무게는 이 커피 에스프레소의 총 무게는 46g 정도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분쇄도를 얘가 커피 입자를 굵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이제 큰 방향이라고 큰 방향 쪽으로 이제 늘려서 분쇄도를 많이 늘린 상태에서 추출해 보겠습니다. 분쇄도를 늘리고 나서 도징 챔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고운 입자의 가루를 좀 빼줘야 돼요. 빼주고 굵은 입자가 이제 바뀐 입자가 그 다음에 이제 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제가 그냥 버려줬습니다. 역시 저울을 세팅하고 샷글라스를 놓겠습니다. 추출 시간은 동일하게 30초까지 한번 추출해 볼게요. 네, 30초까지 추출했습니다. 크레마가 포함해서 70ml가 넘어버렸네요. 그죠? 넘어버렸고, 역시 커피의 무게도, 에스프레소의 무게도 75g이나, 지금 나와버렸어요. 똑같은 시간을 30초 추출했는데 추출량이 훨씬 많아져 버렸다.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자,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소 추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분이 과소하게 추출된 건데요. 실제 분쇄도,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범위의 분쇄도보다 분쇄도가 굵어져 버리면 추출 현상이 빨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추출하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추출이 돼 버리죠. 자, 빨리 추출되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추출량은 많아지지만 맛은 어떨까요? 커피 맛은 굉장히 밋밋해지겠죠. 그래서 충분히 커피와 물이 만나서 그 성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뺏겨버린 거죠. 추출이 너무 빨리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여기 통에, 하나의 통에는 모래를 넣고요. 다른 하나의 통에는 자갈을 넣습니다. 근데 위에서, 자, 물은 위쪽에서 나오죠. 에스프레소 머신 위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위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자갈 필터가 있는 쪽에 물이 빨리 나오겠죠.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입자와 입자 사이,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빨리 내려와 버립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모래 같은 경우는 물을 붓더라도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밀도가 굉장히 높죠. 높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잘 내려오지 못하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밀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추출 현상입니다. 그래서 커피 추출 현상이 이 밀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쇄도는, 에스프레소의 분쇄도는 적정한 분쇄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 현상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쇄도를 굉장히 가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숫자보다도 많이 가늘게 가볼게요. 많이 가늘게 가서 역시 도징 챔버 안에 커피 가루, 기존에 미리 있던 커피 가루 좀 빼줘야 되죠. 충분히 빼주고 가면 동일하게 10.5g을 역시 아까와 동일하게 저울 세팅 후 추출하겠습니다. 똑같은 30초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23g의 추출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크레마를 포함해서 한 33mm에서 35mm 가량 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죠?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똑같은 30초를 추출했는데 커피 색은 더 진합니다. 지금 크레마 색이 아까보다 훨씬 진하고요. 예. 그리고 추출량도 적게 나와버리고, 역시 추출 같은 시간 했는데 왜 적게 나왔냐? 아까의 원리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이제 자갈과 모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역시 모래를 고운 입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똑같이 부었을 때 똑같은 시간 동안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자갈 필터와 모래 필터라면 당연히 똑같은 시간 동안에 자갈 필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입자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근데 모래 필터는 이 밀도가 강하게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죠. 물이 밑으로 잘 뚫고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적정한 분쇄도로 추출을 해야지만이 적정한 추출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출을 정확하게 해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다 추출이라 그러죠. 이 성분이 너무 과하게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다 추출, 과소 추출을 무조건 이렇게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하기는 어렵고요. 또 다른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분쇄도를 가늘게 만든 이 상태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게 된다면 아까처럼 오히려 또 성분을 더 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커피가 추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추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충분한 성분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과소 추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분쇄도에 따른 추출 현상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쇄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용하시는 원두에 따라서, 또 그라인더에 따라서, 추출 환경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역시 에스프레소에 관련된 추출 시간과 맛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와보십시오.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커피탐구소의 퀘스트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쇄도를 정확하게 세팅하시려면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 정상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려고 하면은 25초에서 30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25초 이하를 추출했을 때 이를 언더 추출이라고 해가지고 커피 맛이 약간 싱겁고 커피의 성분이 잘 못 들어간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30초를 넘겨서 추출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오버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오버 추출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서 잡내나 탄맛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에스프레소 추출을 25초에서 30초로 맞추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원두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시간에 배울 분쇄도를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분쇄도 세팅으로 추출 시간을 결정하는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 손이 지금 분쇄도의 굵기라고 가정하면은 분쇄도가 굵으면 굵을수록 이 틈이 넓기 때문에 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렇게 틈이 좁을 때는 커피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위해 가지고 두 가지 원두를 준비했는데요. 왼쪽에는 지금 분쇄도가 굵은 원두를 준비했고, 오른쪽에는 분쇄도가 얇은 원두를 준비했어요. 이쪽에 이제 동일한 양의 물을 넣어 가지고 추출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분쇄도가 굵을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분쇄도가 얇을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에스프레소의 추출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쇄도를 정확하게 세팅하려면은 추출하기 전에 기본적인 조건 몇 가지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라인더 호퍼에 일정량 이상의 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콩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오는 편차로 분쇄도 세팅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량 이상의 커피를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포타필터에 커피를 담는 양에 따라서 추출 시간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동일한 양의 원두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양에 따라서도 시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항상 동일한 양의 에스프레소를 담아주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원두를 준비했는데요. 이 분쇄도 값을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범위로 놔두고 제가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그라인더를 보시면은 그라인더에 여기 fine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반대쪽에는 coarse라고 해가지고 여기 fine이 분쇄도가 얇아지는 쪽, coarse가 굵어지는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간히 분쇄도를 조절하실 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저희 분쇄도를 몇에 설정하면 돼요? 아니면은 사장님이랑 저랑 그라인더가 동일한 건데 몇의 분쇄도를 놓고 사용하시면 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이 분쇄도를 단순히 수치화를 해가지고 몇에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트윈으로 해가지고 내장되어 있는 모터도 동일하지만은 동일한 콩을 여기 둘 다 놓는다고 쳐도 분쇄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분쇄도를 세팅하실 때는 너무 이 숫자에는 집착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 분쇄도 세팅이 다 됐을 때 자신의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이 그라인더 분쇄도 세팅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이 그라인더는 문제지고요, 이 머신이 정답지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분쇄도 값을 임의로 먼저 한번 추출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추출 시간이 이제 정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 시간이 만약에 빨리 나왔다 하면은 분쇄도를 조금 곱게 가고, 만약에 추출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분쇄도를 다시 곱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분쇄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실전으로 분쇄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우선 지금 첫 번째로 내리는 분쇄도 값을 그냥 저희는 A-1이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방금 커피 한번 버렸잖아요.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요. 이 변수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이게 대략적인 분쇄도고 원두는 20.0g 사용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스프레소 추출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탬핑 하고요. 자, 에스프레소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40ml 추출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게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빨리 추출되고 있죠. 지금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시간이 11초가 걸렸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시간이 25초에서 30초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에스프레소로 추출한 거는 11초밖에 걸리지 못했어요. 그 의미는 지금 에스프레소 분쇄도가 너무 굵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분쇄도를 얇은 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여기서 분쇄도를 굵은 쪽에서 얇은 쪽으로 보낼게요. 그런데 지금 에스프레소 분쇄도가 너무 굵게 나오니까 조금 과감하게 이때는 움직일게요. 그래서 우선 임의의 숫자 4, 그래서 A-2번의 커피는 분쇄도가 4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분쇄도를 조절했으면은 바로 A-2가 나오는 게 아니라 A-1이라는 커피가 내부에 조금 쌓여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A-1 커피를 한번 버려줄게요. 이 커피를 버리는 양에 대해서도 좋은 팁이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후반부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딱 봐도 아직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게 빠르죠. 역시 분쇄도가 너무 굵다라는 의미고요. 이번에도 분쇄도는 조금 과감하게 움직여 볼게요. A-3은 3에다가 한번 놔둬볼게요. 한번 버릴게요. 커피 추출 흐름이 아까 A-2번이랑 현저히 많이 바뀐 게 느껴져요. 아직까지 추출 속도는 제가 볼 때 조금 빠른 것 같지만은 확실히 이전과는 차이가 많죠. 이번에는 16초가 나왔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25초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동일한 식으로 계속 분쇄도를 바꿔볼게요. 그런데 방금 이제 커피 추출이 이제 16초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들어왔으니까 이때부터는 분쇄도를 되게 세밀하게 움직여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A-4 커피는 한 2.5 정도에 놓아볼게요. 네, 잘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정확하게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원리를 동일하게 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커피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분쇄도 입도가 되게 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의 밀가루처럼 얇거든요. 추출 시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커피가 안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분쇄도가 이제 커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분쇄도가 너무 얇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가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오버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분쇄도가 너무 고와서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분쇄도를 다시 굵은 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추출 흐름을 맞춰줄 거예요. 매우 얇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과감하게 조금 움직여볼게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4.5 정도의 두 번째 커피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분쇄도를 풀어주니까 아까 전보다 추출 흐름이 훨씬 좋아졌죠. 추출 시간이 39초가 걸렸네요. 아직까지 오버 추출이니까 분쇄도를 굵게 해가지고 다시 세팅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잘 보셨나요? 방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스프레소의 추출 시간을 25초에서 30초 내외로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분쇄도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을 맞추고 조금 과하거나 좀 싱겁거나 그때부터는 분쇄도 값을 더 디테일하게 맞추면서 자신이 원하는 커피 맛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분쇄도를 바꾸고 난 다음에 주의사항 중에 하나로 커피를 한번 버린다고 했잖아요. 이 커피를 얼마만큼 버리냐에 대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단계로 그라인더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단부부터 이 배출구까지 원두가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원두를 넣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커피가 나오는 데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방금 봤다시피 제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분쇄를 누르자마자 바로 커피가 나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드가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분쇄도를 한 번 정도만 비워주면 되고요. 만약에 분쇄를 눌렀는데 커피가 한참 동안 안 나오고 계속 갈리다가 나중에 나오면은 로드가 길다라는 의미로 커피를 얼마나 버려야 되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매장이나 집에서 커피를 추출했는데 뭐 추출 시간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을 경우에는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커피를 내리기 적절한 분쇄도를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출 세팅이 뭐냐? 내가 원하는 맛으로 추출할 수 있게 세팅을 잡아주는 것을 말하겠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맛이란 물론 커피는 기호식품입니다.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맛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맛보고 싶은 커피 맛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원두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과소 추출, 과다 추출이 일어나지 않고 적절한 추출으로 신맛, 단맛, 쓴맛의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있고 바디감도 좋은 그런 커피를 말하겠죠. 이런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 추출 변수들로 이것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추출 변수는 도직량, 추출 온도, 추출 압력, 유량, 추출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컨트롤하면서 세팅하기에는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장에서는 다른 추출 변수들을 모두 다 고정시켜두고 바리스타가 컨트롤하기 쉬운 분쇄도로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을 합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분쇄도에 따라서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분쇄도에 따라서 어떤 점들이 바뀔까요? 분쇄도가 얇아지면, 즉 커피 입자가 더 작아질수록 표면적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추출수가 커피를 통과하는 시간이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 돌이랑 모래랑 진흙에 물 뿌리는 실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추출수가 커피를 통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추출수가 커피와 접촉하는 시간도 함께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커피 성분을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분쇄도가 굵어지면 당연히 그 반대겠죠. 즉 분쇄도가 얇아질수록 과다 추출 방향으로 가는 거고 분쇄도가 굵어질수록 과소 추출 방향으로 추출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오늘 할 내용은 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원두는 스타벅스의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 맞죠? 네,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고요. 제가 어제 스타벅스 CEO님께서 쓰신 온워드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원두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냥 한번 사봤어요. 네, 일단 새 원두를 넣기 전에 그라인더 먼저 완전히 비워줄게요. 이 새 원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처음 잡을 때 기준은 도직량 곱하기 2의 추출량 그리고 25초에서 30초 추출 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그 뒤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도직량은 18g으로 고정시켜주고 36g 추출 그리고 27초 플러스 마이너스 2초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준을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점을 잡아주고요. 18g 도징해주고요. 그리고 세팅을 할 때는 꼭 저울을 사용해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36g 추출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이미 30초를 추출했는데 26g 밖에 안 나왔거든요. 우리가 설정한 27초 전후로 맞추려면 추출이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되겠죠. 그러면 분쇄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더 굵게 해주면 됩니다. 그라인더마다 분쇄도 설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제 그라인더의 경우 파인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돌려주면 분쇄도가 더 굵어집니다.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분쇄도 조정을 하고 다시 추출을 해주면 되는데요. 추출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분쇄도를 이렇게 바꿔주면 반드시 그라인더를 한번 비워줘야 됩니다.
그라인더 내부의 챔버에 바꾸기 이전의 분쇄도로 갈려진 원두가 남아있겠죠. 그 원두들을 비워내줘야 내가 지금 세팅한 이 분쇄도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상업적 그라인더의 경우에는 포터필터 가득 2번 정도 비워주면 된다고 하고요. 저는 작은 가정용 그라인더라서 한 번만 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비워두고 추출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잘 해주고요. 다시 0점 맞춰줍니다. 좀 맞추고 추출. 네, 이렇게 36g을 추출하는데 28초가 걸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 추출이죠. 맛을 한번 볼게요. 네, 확실히 괜찮은 맛입니다. 이렇게 기준에 들어오게 추출을 하고 나서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추후에 추출 시간을 한 번 더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맛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쓴맛이 덜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추출 시간을 조금만 더 줄여서 26초로 추출을 진행해 볼게요. 분쇄도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다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0점 맞춰주고 네, 26초만 추출했어요. 맛을 볼게요. 네, 확실히 지금 이게 제 취향의 커피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만들어서 먹을게요. 마늘 2개 하나씩 넣을게요. 오,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출한 조건이 뭐였죠? 18g 도징 26초 추출입니다. 이 조건을 이제 머신에 세팅해두고 이 원두를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 과정이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이 세팅을 하루에도 2-3번씩 꼭 체크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날씨에 따라서 또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에스프레소 추출이 바뀐단 말이죠. 따라서 정확한 에스프레소 맛, 커피 맛을 위해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에스프레소 맛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